이제 챕터 2로 들어갑니다. 자, 생성 AI 혹은 그냥 AI가 마케팅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렇게 챗 GPT가 등장하고 나서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챗 GPT가 대체할 10가지 직업, 막 어떤 직업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AI가 내 직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답한 직종 순위래요. 1위에 우리 이제 홍보 마케팅 있죠? 저도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AI가 인간의 작업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막 생기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대다수의 직무 종사자들, 뭐 무역이라던가 경영, IT, 전문 특수직 분들까지도 자신의 직업이 대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답니다. 사실 근거가 없는 불안감은 아니거든요. 광고 카피를 이제 AI가 쓴대요, 세상에. 계약 연장을 안 한대요. 왜냐면 AI가 쓸 수 있거든요. 중국 최대 광고 그룹이 디자이너랑 카피라이터를 AI로 대체한대요. 그리고 생성형 AI가 전체 일자리의 18%를 자동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연구 결과가 막 나오고 있어요. 예상치가. 자, 영국의 AI 전문가 이분 유명한 분인데요. 리처드 드비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향후 5년 안에 챗GPT가 노동 인구의 20%를 대체할 수 있다. 물론 좀 너무 세게 강력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오픈 AI라는 회사 자체도 자신들이 GPT를 만들 때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업무의 10% 이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대체를 한다기보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저한테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진 말은 이거였어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일자리가 막 사라진다. 그레이스, AI로 대체할 거니까 너 이제 그만둬. 이런 느낌보다는 필요한 인력의 양 자체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개개인이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왜?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왜? GPT, AI와 같은 기술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아마도 남은 자리를 놓고 좀 더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거다. 우리 종원님께서 이미 미국에서 정리해고한다. 저도 이거 자주 보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그러면 경쟁력을 더 높여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저 너무 슬펐어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거는 한국 사람들 정말 너무 일 잘한다. 너무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근데 경쟁이 더 빡세진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더 경쟁력을 높이려면 뭘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인공지능이 뭐를 할 수 있고 뭐 하기를 어려워하는지를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는 아래 틀체에도 나와 있듯이 AI로 일하는 기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갈수록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작업이고요. 내려갈수록 인공지능으로 하기가 쉬운 작업이에요. 위쪽에 뭐가 있죠? 의사결정, 업무 기획, 그리고 뭔가를 도출하고 정리하는 거. 이런 약간 전략의 영역은 대체하기가 좀 어렵다는 뜻이에요. 반면 단순 작업, 복잡하지만 어쨌든 실행에 해당하는 것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 같은 일들은 대체하기가 굉장히 쉽대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여기 의사결정과 업무 기획.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럼 생성 AI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볼게요.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방금 서베이에서 유추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글쓰기, 이미지를 만들거나 편집하거나,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하거나, 혹은 텍스트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진짜 쉬워졌어요. 아이디어를 리서치하거나, 그 다음에 러닝과 피드백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밑에 제가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링크를 남겨놨거든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섯 개 카테고리의 일을 잘합니다. 얘가 잘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제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챗GPT 생성 AI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만들고, 요약하고, 추출하고, 분류하는 걸 잘해요. 인간보다 월등히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의 터치가 여전히 필요하지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수준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마케터로서 AI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일단 목표를 좀 정해보고 싶어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AI 활용의 목표가 뭘까?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거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을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실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서 아까 우리 봤었죠. 단순하고 복잡한 실행에 이제 굉장히 특화돼 있다고 했어요. 이걸 단축해서 전략, 결정하고 기획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의 결과물을 더욱더 높게, 퀄리티를 높게 만드는데, 향상시키는데 활용해보자.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목표를 정해봤거든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뭐 AI 툴 써라 이렇게 되는데 조금 세분화해서 나눠보면 첫 번째로 새로운 AI 툴들이 많이 나왔죠. 챗GPT, 바드 많잖아요. 이런 툴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제 여러분 마케터를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미 쓰고 있는 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툴에 아마 괜찮은 툴들은, 그리고 좀 규모가 있는 툴들은 AI 기능이 벌써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뭐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툴끼리 연동해서 플러그인이라던가 뭔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툴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진짜 일부에 해당하는 예인데요. 크게 마케터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한번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어요. 뭔가를 창작하는 일, 제작하고 편집하는 일,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 그리고 중간에는 기타의 다른 모든 실행. 사실 이 기타 실행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캠페인을 셋업한다던가, 광고를 만든다던가, 뭐 회의록 작성하고, 고객 상담하고, 리서치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사실 실행에 해당되는 일이죠. 자, 얘가 여기서 쓰이는 시간을 많이 줄여서 전략 기획 검토 적용으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거야말로 마케터가 AI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약간 표어처럼 제작에서 기획 혹은 검토로, 실행에서 전략으로, 분석에서 적용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자, 생성 AI뿐 아니라 인공지능 AI 전반을 포함해서 마케팅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하기 전에 사전 설문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각각 분야별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전달드리면 좋을까. 근데 방금 이 설명드렸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각각 분야별로 사용법이 다르고 툴이 다르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저 다섯 가지의 영역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콘텐츠 마케팅은 좀 쉽죠. 분류하고 카피 작성해주고 편집해주고 요약해주고 검토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퍼포먼스 마케팅 아니면 소셜미디어 마케팅, CRM 이거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앞서 살펴본 다섯 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타겟팅이 원래 있었다고 하면 이게 더 정교해질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엔드 유저 입장에서 뭔가 옵션이 늘어난다기보다 이미 뭐 구글 애즈와 같은 플랫폼들이 내재적으로 어, 강화가 되는 거죠.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더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타겟팅이 좀 더 정교화되는 그런 결과물로 보여지겠죠? 광고 입찰도 마찬가지고요. 캠페인 최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막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보다
서제션, 레커멘데이션 지금도 많이 있죠. 툴들 보면은 뭐 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뭐 뭘 올리세요, 뭘 내리세요,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많이 뜨잖아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끝나고 시간 남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동시에 또 염두에 둬야 할 것도 있어요. 지금 보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이 AI가 쓴 카피의 저작권이나 뭐 콘텐츠의 저작권 같은 것도 사실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잡아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규제하는 법들이 계속 생길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작권을 검토해주는 그런 툴들도 계속 나올 거고요. 지금 너무 초기라서 사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이 부분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다뤄볼 건데요. 소셜미디어 마케팅, CRM 마케팅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발송 시간이나 그렇죠. 발송 시간을 최적화한다던가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발행하는 시간을 최적화한다던가 이렇게 되게 작아 보이는 부분에서 성과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부분에 적용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소셜미디어는 리스닝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브랜드 이름이 여기저기 웹상에 이제 사람들이 리뷰를 남기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과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좀 불평을 많이 하는지 뭐 센티먼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일일이 절대 분석을 못해요. 그거는 이렇게 기계가 해주면 그거야말로 AI를 정말 잘 활용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AI가 탑재된 툴을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세 개 말씀드렸던 게 사실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툴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툴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 분석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외국에서는 마케팅 오퍼레이션스라고 해서 마케팅 업스라고 하는데 이 운영 측면에서도 데이터 플로우라던가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매핑해 준다던가 이게 엄청 수동으로 사람이 많이 시간을 들여야 되는 업무거든요. 아니면 데이터 클렌징 해주는 거, 데이터 강화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앞으로 점점 더 많이 AI가 활용될 예정이에요.